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금융투자 전문가이자 박민수 작가는 ETF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ETF를 고르는 일뿐만 아니라 장기와 단기적인 투자 전략, 자산 배분, 그리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기준 등 중요하게 따져야 할 일들이 많다고 투자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의 시작, ETF만으로도 꼬박꼬박 연 40% 수익 내는 법이라는 책을 쓴 금융투자 전문가이자 작가인 박민수 작가는 증권 전문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과 위드 코로나, 중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에 주목할 시기라고 강조했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2차전지 ETF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과열일 수도 있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2차전지 기업이나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이 매우 높은 PER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너무 앞서 나간 주가는 그 가열된 열기에 항상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2차전지 관련 주요 ETF들은 모두 다 실적이 좋습니다. 자신이 2차전지 ETF에 투자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 세 가지 성향으로 나뉘게 될 텐데요. 우선 전기차와 2차전지만큼은 중국의 커다란 시장과 경쟁력을 믿고 중국 당국이 밀어주기도 하는 중국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 중에 좋은 기업들만 뽑아내고 나머지 역시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해서 보다 나은 안정성과 경쟁력 또한 뒤처지지 않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외 LIT ETF에 해당하는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솔렉티브 합성 ETF로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되고 2차전지만큼은 국내 기업들 역시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국내 기업을 믿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에 세 가지 ETF 중 한 개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금융투자 전문가이자 작가인 박민수 작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ETF 분야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 분야는 은행이나 보험, 통신 등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를 언급했고요. 두 번째 분야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면세와 카지노, 항공, 여행 관련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분야로는 바로 중국의 기술주 기업들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잘 나가던 기술주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올해 심각하게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이두와 알리바바 홀딩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정말 심각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반등의 기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알리바바는 또 짧은 기간에 20%가 넘게 상승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여긴 탓인지 알리바바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워렌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 역시 이번에 알리바바의 주식을 대폭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매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개인 투자자들도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많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렇게 최근에 중국 기술주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그런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의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의 2배가량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10월의 성과만 놓고 보자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에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인 넷플릭스와 알리바바, 바이두와 같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주면서 두 ETF의 성과 역시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박민수 작가 역시도 앞으로 10년은 묻어둘 계획을 가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전지 ETF를 사고 있다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중국이나 국내나 모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지만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차전지는 매우 좋은 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마다 무서워하지 말고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ETF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종목을 많이 담고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교체가 돼가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개별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ETF를 매수했는데 손실이 단기적으로 났다고 해서 손절매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ETF는 손해가 극심하게 날수록 아주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규칙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항상 잘 지켜내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기 일쑤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투자의 기준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번씩 찾아오는 각종 유혹들에 흔들려서 손해보는 투자를 하고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기본적인 뻔한 말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고 도움이 안 된다고 무시하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내지 못해서 항상 손해를 보고 실패하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끝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없을 거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불려놓은 자산을 단 한순간의 실수로 전부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장소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면서 겸손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투자의 성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얼마나 신경 쓰고 염두하면서 욕심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내는 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잘할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 ETF 상품들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나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미국의 상위 기술주 기업에 하는 집중 투자, 그리고 언제나 옳다는 마음 편한 나스닥백이나 S&P 500과 같은 ETF 상품으로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잘 맞는 상품을 몇 개만 골라서 계속해서 매도 걱정 없이 모아가기만 하면 되는 속편한 투자를 좋아하고 있고요. 이렇게 속편히 투자를 한다지만 그 수익률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있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입니다. 괜히 기본적인 투자의 기준이나 마음가짐을 무시한 채 이리저리 어디 급등할 종목이 없나 찾아보고 다니고 종목 추천 받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언급하며 알려주는 정보에만 관심을 가지다가는 뭐 몇 번은 맞아서 짧은 기간에 좋은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운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의 역사가 그렇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동안 잘 알려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투자를 재미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투자는 좋기는 하지만 그런 재미를 찾아서 건전한 투자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가면서 투기성 단타 매매를 너무 자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내 노후를 책임질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단순히 재미만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살짝 의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나 ETF가 하락하면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좋아하면서 저 역시도 즐기는 투자를 하고 있고, 단기간의 수익률보다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는 주식 수량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투자에 대한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끝까지 잘 유지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마음가짐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 유지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런 투자의 끝길에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주는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